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아닌데요. 혹시 또 수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검토를 해달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 계속 그 주차 문제, 그 주택가의 반딧불 아파트 주변, 그쪽에 통학로 주변 이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어떤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반딧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건축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가구 주택을 질 때는 한 가구당 한 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좀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반딧불 아파트 쪽에는 저희들이 무주공원 하면서 지금 다목적 구장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좀 몇 개 정도는 더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중학교 그 모퉁이 거기도 좀 주차를 몇 대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알고 있기로도 이제 지금 근린공원 조성에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31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정은 돼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우선 그렇죠. 조금 뭐 이렇게 완화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신학기잖아요. 그죠? 신학기 학교 버스들 이제 그 아파트 주변으로 아이들 이제 통학 버스 태우고 이러는 부분에서 본 의원이 8시부터 8시 반까지 쭉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혹시 우리 이제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한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무주공원이 사업이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해서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건 또 시간이 이제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안쪽 당장 말고 도로 쪽은 먼저 이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선공정을 좀 짜도록 하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러시아워 시간에 통제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시부터 8시 반까지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기 교통 관리하시는 이제 분들이 좀 나가셔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우선 우리가 뭔가를 뭐 대형 푯말이라도 설치해서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하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딧불 아파트 앞에 저기 통학버스가 오는데 다 이렇게 주변에 주차가 돼 있고요. 지금 그 반대편 차선에 주차돼 있고, 다음 사진.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서 꼬리를 물고 주차해 있고, 저 사이로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다음 영상. 지금 이거는 이제 세로로 찍은 영상인데 가로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반딧불 그 상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학생이 걸어가거든요. 학생들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다음 영상.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이 차가 이렇게 또 출퇴근 차량이 빠져나가야 되는 반딧불 아파트로 후진을 해서 아이들이 또 무서워. 아이들이 저 뒤를 또 이때 되게 위험하대. 이때가. 사각지대가 버스 후진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 중앙선을 물고 차량이 이제 그 아이들을 태우러 올라오는 거죠. 학교 버스가 저렇게 중앙선을 물고 저렇게 이제 아이들을 태우러 와야 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신학기라서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 대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출근 시간대는 저희들이 네. 그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이렇게 맡고 있는 차들을 좀 그래서 우선 뭐 공원에 주차장 생기는 문제는 뭐 이렇게 조금씩 또 그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인도하고 그 네. 부분 한쪽이 인도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2차선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인도 부분이 생기면 좀 더 보행에는 해소가 될 텐데 저희들이 올해 또 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잖아요. 무주공원에. 그 사업을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그러니까 이제 거니까요. 그 공원 문제는 또 별개고 우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근데 지금 도로가 거기가 좁아서 저런 공원에 부분은 31개 주차장이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금 예. 대부분 지금 한 가구당 한 1.5대 내지 1.7대 정도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대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한번 다른 방법도 그렇죠. 그게 최소 그 주차 공간 확보가 한 가구당 한 대. 한 대로 지금 승인이 그렇게 돼 나갔기 있잖아요. 때문에 저렇게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미 이전의 문제고 공원은 또 추후의 문제인데 그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은 예.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학교 등교 시간이나 그때 저희들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진하고. 과장님께서는 우선에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 주차 문제나 밤에 주차를 해놓을 수 있죠, 그죠? 빈 공간에. 예.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한 8시 이전에 차를 좀 빼주는 방향으로 이제 주민들의 인식을 좀 변화를 시킨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 근데 사람들이 조금도 안 걸어 다니려고 해서 이제 거기다 세워놓게 되는데 안 걸어 다니려고 거기 세워놓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이 없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밤에는 집에 귀가할 때는 세워놓더라도 아침에 좀 일어나서 일찍 나와서 차를 좀 안전하게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좀 그때 되면 주차장이 좀 비어 있거든요. 본 주차장이. 그런 쪽으로 차를 좀 이동해 준다든가 좀 그런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이런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이미 자식들이 다 커서 뭐 이런 거에 뭐 통학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승강 그 버스를 타는 곳 앞에 무슨 노란 어떤 편말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아침 일찍 주차를 좀 주차한 차를 이동해 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편말을 붙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일단 검토하도록 그 지도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반딧불 아파트 저기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된 저 공간들이 상당히 위험한 공간들이에요. 이제 예. 그 반딧불 아파트를 지나서 부영 아파트로 올라가는 커브길 거기도 주차들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도 사각지대가 되고 부영 아파트 앞쪽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최대한 한쪽으로만 주차를 가능하도록 한쪽은 아예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양열로 주차를 하는 부분들 전단지도 돌리고 해서 네. 좀 그리고 주민 의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이라는 거는 학교와의 학교 가까이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버스존 이런 것들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나요? 거기다 버스 존을 배치한다고요?
아니, 이렇게 8시부터 8시 반까지 실행하는 거죠. 그런 걸 좀, 그 시간대에. 차를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해주고, 이제 그런 버스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는데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이 아니라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수정 예산에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편말이나 이런 것들 좀 우선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 어떤 그 인식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제가 2018년 제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적상 이동 된장 공장 그 운영 활성화 사업에 지금 본 예산 대비 72.8%가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 예산 내 계획되었던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폐기물 종합 처리장이 건설되면서 이제 주민 수혜 사업으로 이렇게 된장 공장이 이제 건설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06년도에 시설이 이제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된장 공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반영하기는 1억 7,680만 원. 이제 지붕 방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가 건물이 오래돼서. 그래서 사실은 지붕만 이렇게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동 된장 공장이 이게 시설이 전통으로 이렇게 된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마솥에 불을 떼서 이렇게 하는 이런 재래식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으로서는 좀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이동 마을 주민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체험 시설을 좀 가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을 내에서도 주민들 스스로가 한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이게 지금 지구 단위 용도 이 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험장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리모델링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적상 이동 된장 공장이 얼마간 그냥 멈춰져 있었잖아요. 네, 거의 뭐 운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냥 그러면 운영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는 이제 금년부터가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까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얼마가 본 예산에 그 예산이 의결된 1억 거죠? 7,68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그 시설이 오래되고 이제 기계도 이제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기정액이 5억 900이고 증액이 3억 7천 아닌가요? 금액이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3억 7천. 예, 기정액이 예. 5억. 이것은 아마 저기 서창 머루와인 공장하고 같이 포함이 그까지 되는 합쳐서인가요? 예. 이게 예산안 요구 목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는 다 서창 거랑 다 합쳐진 그 예산이라는 강원공장 거죠? 전체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동 된장 공장이 본 예산에 얼마이고 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7,680만 원이 본 예산에 계산된 거고 네. 이번에 그 3억 7,149만 2천 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을 그 계획할 때는 이것을 그 검토를 하지 못한 거네요, 충분히. 네, 그때는 저희는 이제 그 사용 수익 위탁을 주면 이제 거기 이제 사용료 받고 이제 그 위탁을 받은 분들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다만 이제 그때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재래 시설로는 이렇게 이 된장 공장을 활성화할 여지가 없으니까 기계 시설을 좀 현대식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된장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보장성도 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선 좀 급한 대로 지붕 그 방수되는 부분, 그 지붕 개량 보수비를 반영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어떻게든 좀 이 된장 공장을 좀 활성화해서 마을 좀 주민소득을 높이겠다. 그래서 마을 기금으로 이번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동 된장 공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정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다 보니까 또 시설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노후화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거면 우리가 본예산을 계획을 할 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본예산 성격이라는 거죠. 본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지 본예산이 의결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또 추경 예산에 이만큼 정액을 한다는 거는 당초 계획에 치밀하지 못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계상을 했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시설을 전면 이제 기계 시설을 현대화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투자를 과연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좀 예측이 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 변경 쪽으로 이렇게 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 요것은 저희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 좀 체험할 수 있고 또 야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주면 된장 공장도 좀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수도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던 그 시설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된장 공장도 활성화돼야 되지만 마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지도 굉장히 높고 해서 저희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활성화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추경 예산에서 순군비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요? 예. 추경에 올라온 것. 대부분 지금 증액, 감액 이렇게 감된 사업들은 지금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업들인가요? 예. 그 아까 이대석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인단체 합숙 토론에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말에 예산 편성 전에 12월 말에 농업 경영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2년차 갔다 왔습니다. 날 갔다 오는 토론회 중에 저희들은 이제 부담이 되고 너무나 한도가 채이니까 군에서 좀 부담 좀 해서 토론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저 부득이 추경에 계산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본예산 성격이라는 거죠. 네. 그 농업소득과의 전체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을 이제 계획할 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을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예산 성격이라는 거.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소규모 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있었잖아요. 지금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지침이 작년 12월 1월 달부터 내려가지고 1월 중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좀 이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저번에 우리 군수님 연초 방문 때 안성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30평, 50평을 지원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100평, 200평으로 전환이 됐는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규모 30평, 50평 소규모 농가 하우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목적이 입에되게 물론 작물 재배나 육묘장이나 건조장이나 또 농기계 보관 창고나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자재를 적재한다든지 또 일반 창고를 쓴다든지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평 규모로 늘려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금액이 우리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어요.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침을 내려서 소규모 농가 30평, 50평 신청한 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소규모가 아닌 거죠? 소규모 비닐하우스 100평이면 소규모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물론 저소득층 0.5헥타 미만 저소득층 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우스 지원 사업이 됐는데 당초 취지 목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재배 목적에 입에된다 해서 이제 100평 규모로 이상을 늘렸죠. 당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선 6기에 농업 쪽의 방침이 군수님이나 이제 일관되게 해오신 게 영세농을 위한 어떤 네. 사업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2017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100평, 200평으로 지원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평수를 늘려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원을 하고 나면. 예. 사후 관리의 문제지 사업의 원래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전환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30평, 50평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업자와 농가와의 어떤 마찰도 많았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농가들이 자재를 사서 본인들이 설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구난방이 돼요. 만약에 하우스가 재해를 입었다. 그럼 우리가 규격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지만이 재해기금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격 하우스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라는 것이 기준이 몇 평 이하를 소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소규모라는 1000평 하는 농가가 100평이면 소규모고 그렇게 됐지만 0.5헥타 미만 농가이기 때문에 30평 미만이라든지 50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당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 영세농, 고령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100평, 200평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의 어떤 목적하고 조금 적절하지 않게 방향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그때 안성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그러면 30평, 50평을 지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 안성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렇게까지 해보겠다. 근데 이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상립할 수가 없고 이상 본 예산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초 지침을 내린 것은 그 전에 지침이 내려가서 100평 이상 지침이 내려가서 이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할 수가 없었고 그 하우스 지원 사업을 신청받다 보니까 그 신청이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예산 대비. 그 잔액 가지고 소규모 농가를 한번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38농가를 하셨는데 네. 지금 18년도에는 24농가가 신청을 했네요. 그죠? 예. 여기에서 이제 50평도 4개 농가가 있고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진 예산으로 50평도 가능한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당초 목적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또 소규모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농가에서도 불만들이 많았었고요. 업자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직접 하는 어떤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그 과장님께서 농업소득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지금 2018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얼마라고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약 23% 정도 점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43억 정도 올 추경 포함해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이제 군수님도 이제 그 연초 방문 때도 얘기를 하셨고 전체 예산의 25% 정도가 예. 약 25% 정도가 농업 예산이에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서 진짜 농가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양위원. 이양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도 추경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그 예산이 증액이 1억 5천만 원 증액을 하셨네요, 이번에. 네. 네. 지금 이번 겨울에 그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동파 사고 뭐 이렇게 읍면별로 시설별로 현황 이렇게 뽑아 보셨죠? 네, 지금 이번 한파 기간 동안에 그 374건의 상수도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급수관로 동파가 277건. 네? 급수관로 동파. 네, 급수관로. 예, 그리고 계량기 동파가 83건, 기타 14건에서 총 374건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동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역별로는 뭐 이렇게 무풍, 구천동 이런 쪽이 많겠죠? 지역별로는 이제 덕유산 권역에 위치해 있는 이제 구천동이랄지 설천면 저쪽 내부 민주지산 쪽, 안성 쪽 이쪽이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일반 이런 무즙 이런 것보다는 이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374건의 동파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응급복구는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뭐 완전한 복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뭐 계량기 동파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고 조금 분암 고창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선 이제 가배관 이렇게 해서 이제 급수 진행돼 있고 급수관로 이런 것은 이제 물을 갖다 이제 급수를 가능하도록 이제 응급복구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이제 동결심도 이하로 이제 묻혀져 있는 거 이번 추경에
6억 5천만 원 정도 더 증액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결심도 이하로 좀 매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관정 좀 더 필요한 부분 마을 좀 지원해주고. 얼마를 증액하셨다고 하셨죠? 마을 상수도 4억 원, 예. 또 일반에게 마을 상수도 4억 원, 또 특별에게 예. 긴급 복구 공사비 12억 5천만 원, 12억 12억 5천만 원 예산 더 계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억 5천 증액을 하신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12억 5천. 네.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네, 전체가 16억 네. 5천만 원. 예. 예. 그 총 374건의 그 동파 중에 구천동 설천 지역이 가장 많았고요, 그죠? 예, 예. 그 원인은 시설별로 보면 계량기 동파보다는 관로 동파가 거의 80%를 차지했잖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관로 동파가 80%를 차지했는데 이제 계량기 동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TV에서나 한파주의보 이런 것들 홍보를 하면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이래서 계량기 동파는 그렇게 수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관로 동파가 80%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90년도에 매설된 이제 부설된 그 상수도 급수 관로가 동결심도 1m 이하로 묻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이제 공사한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올 한파 기간 동안에 겨울에 최저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이것이 한파 경보 기간이 23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급수관로가 계속 얼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해보다도 뭐 상황이 좀 많이 주민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응급 복구는 됐지만 항구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예산들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신 거죠? 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급수관로를 공사를 할 때 동결 심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무주에 1m다 그러면 동결 심도가 구천동도 똑같이 1m가 적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너무 이제 깊게 묻는다 하면 이것이 또 이제 공사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그 기준을 그 지역별로 맞게 동결 심도를 기준을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무주읍이랄지는 조금 이제 해발 표고가 좀 낮은 지역은 이제 1m 정도면 되겠고 이제 구천동이랄지 좀 이제 추위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제 1.2m 이하로 이제 묻힐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그 상수도 설계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 동결 심도 기준이 있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그 90년대 한 어떤 그런 구간들에는 그 동결 심도 기준을 그러면은 지키지 않고 공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뭐 이제 3년, 10년간 이제 누적된 이제 온도랄지 기온 뭐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이제 옛날에도 매설은 했겠지만은 이제 동결심도 이하로 이제 안 묻혀져 있는 그러면 동파 사고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그 동파 사고가 동결 심도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낮다라면 그 동결 심도 기준을 기준 이하인 곳을 일제 조사를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 심도를 준수하지 않은 구간을 일제 조사를 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원인 분석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구를 할 때 그 공사업체, 상수도 그 급수업체하고 전문 건설업체, 시공사, 감리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설계 기준이나 뭐 동결 심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관계 업체하고 감리 또 관계 공무원 이 동결심도 이하로 이제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있고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통한 또는 담당 공무원이 그 불시에 또는 정기적인 이런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동결 심도 이하로 매설이 되는지 그런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현장 행정을 완벽하든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파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가 동결 심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동파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90년도에 그래서 공사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복구를 할 경우에 이제 그런 동결 심도 기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하시고 그런 부분이 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과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 예산을 본 예산 대비 얼마를 정액하셨습니까? 이번에 3,67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셨고 또 3개월 또 채 안 돼서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 해설사들이 고생을 이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 예산에서 대폭 예산을 감을 했던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감사 결과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은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무슨 시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내려왔죠. 아니, 그 시점에 안 나왔고 최근에 내려왔으면 제가 그 전에 요구를 했는데 주셔야죠. 제가 감사 결과서를 요구했을 때는 안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내려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결과가 이제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 결과에는 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크게.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때 행정에서는 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왜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문광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지침을 가지고도 충분히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2018년도 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잖아요. 연말에,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해인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예, 지금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추경 예산에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예산을 정해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설사들은 몇 개소에 몇 명을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그 해설지가 그 6개소입니다. 우리가 그 관광 해설사가 지금 10명인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입니까? 예, 해설사가. 해설사 정원이 10명. 예, 10명이. 13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지금 현재 10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추가로 2명을 신규로 해서 그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응모한 분이 한 분도 없었죠.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다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공고를 했는데 한 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우주가 관광 지역이라 그러는데 해설사를 뽑겠다고 하는데 한 분도 들어오지 않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홍보가 부족했는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해설사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 해설사 공고를 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네. 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는 한 분도 신청자가 없었다. 신청자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 과장님으로서는 별로 특별히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죠. 거네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 사항 내용을 다시 재공고를 해라. 네. 예, 재공고를 해서 말 그대로 관광 해설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관광 해설사들로 하여금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 본 예산에 그렇게 대폭 감을 했다가 추경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지적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실무 파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월요일 향교하고 근무하는 데가 있죠. 월요일 날. 향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근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쇄시킬 겁니까? 폐지는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설사들한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 부분도 감했다가 또 반영했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행정의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일할 맛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침을 준수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입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좀 행정의 입장도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돼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은데,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탄력적으로 조금 최대한대로 배려도 좀 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3,67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우리가 다 들어줬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주가 문화관광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무주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무주에 문화관광은 없고 지역 축제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화관광가가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이 보람으로 빛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문화관광 육성은 없고 축제만 있고 행사만 있다. 이런 시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실 겁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좀 동의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기 관광 육성을 위해서, 많은 그 사업도 국비도 확보해다가 조성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광 개발을 또 하고, 또 축제는 축제대로 같이 끌고 갈 것이고, 또 체육은 체육대로 끌고 갈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균등하게, 끌고 가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문화 관광 육성이 상당히 빈약하다. 트렌드에 맞는 문화 관광 육성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문화 관광 종사자들한테 뭔가가 이렇게 종사자 처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발굴이 되고 육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행정에서 좀 중심을 잡고 담당자 따로, 계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보내지 말고 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해설사, 안내사, 그동안 좀 말썽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무주가 대한민국 제일 가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 관광 육성의 비전을 좀 제대로 기본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지금, 일환으로 우리 공무직 전환을 지금 최근에 추진하셨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에 이렇게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서 공공부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여 공공부문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인 기준은 2017년 7월 20일 현재 연중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23개 실과석 읍면에 99개 사업에 187명 이렇게 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2018년 3월 2일 심의위회를 개최하여 68개 사업 58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해서 심의를 확정하여 3월 7일 실과수면에 이렇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기간제로 채용을 했던 부분에서 플러스되는 더 추가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7일 날 그러면 실과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럼 언제 날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확정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급여 단계별 기준표가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표가 내려오면 이렇게 근무를 해서 이렇게 사령해서 근무를 할 상황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가 지금 총 187명인데 지금 이번에 전환 대상은 몇 명이죠? 이번 전환 대상이 85명입니다. 85명을 전환 대상으로 선정을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환 대상의 어떤 그 선정 기준이 그 지침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내려와서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그 당사자들한테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도 제외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전환 대상의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정규직 전환은 그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 날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중 9개월 이상 2년 계속되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 대상은 그 간헐적 업무라고 해가지고 간헐적 업무는 이제 일시적 시간을 두고 되풀이되는 이제 일어나는 업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법 농지 전용, 단속, 그다음에 정보와 지원 이런 체육공원 관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외 대상으로서 두 번째는 실업복지대책국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경과적 일자리란 디딤돌 일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과적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복지교사, 또 숲생태관리인, 또 숲길 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그 고령자는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 제외 대상의 정확한 명확한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심의해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기간제로 근무했는데 나는 제외되었다. 뭐 이런 불만은 어떤 그 기준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근데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국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거기를 보면 경과적 일자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은 여기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외되신 분들이 나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뭔가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전혀 이렇게 잘 이제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불만이나 오해나 이런 소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를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46% 지금 정도 했습니다. 공직자 전체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좀 술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계획은 또 1차, 2차 뭐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겁니까? 예, 지금 아직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돼서 저희들은 이제 그 1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단계별 기준표가 시달이 되면 바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이 그게 다가 아니고 또 2차, 3차가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규직 전환의 그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 심의위원은 그 이제 위원장이 이제 부군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제 자책행정과장,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이제 7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심의위원 구성도 뭔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지침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부 지침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다 맞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어떤 사람 뭐 오랫동안 근무하고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자리 중심으로 이제 그 지침이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자리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관계없이 그 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 자리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은 정규직 전환이 됐고 어떤 분은 이제 뭐 60세 이상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또 괜찮은데 좀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불만이나 오해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전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공직자의 어떤 그런 조직이 뭐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발령되기 전에
이제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이렇게 사명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현지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직자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자치행정가에서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규모는 3,414억 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는 3,022억 3,615만 6천 원이며 특별 회계는 391억 9,458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반영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수 조정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